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역사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현명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든 세대는 스스로가 이전 세대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전 세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잃기 바로 직전까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금융 역사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수를 발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실수를 포장하는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할 뿐입니다. 튤립에서부터 기술주, 그리고 오늘날의 가상자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품은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다른 적은 없었습니다. 진짜 차이점은 거품이 터지기 직전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7세기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튤립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나타난 부와 지위의 상징이자 수집품이었습니다. 1637년 희귀한 튤립 구근 하나가 숙련된 장인의 10년치 연봉에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피지도 않은 꽃잎에 대한 선물 계약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상인, 귀족, 농부할 것 없이 모두가 파산했습니다. 자신의 뒷마당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었던 그 식물 때문에 말입니다. 그 후 1720년 영국에는 남의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탐욕이라는 감정의 공식 후원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직접 보증한 이 회사는 남아메리카와의 무역을 통해 무한한 부를 약속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실제로 거래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치인, 귀족, 심지어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했던 아이작 뉴턴마저도 이 광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 거품 붕괴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 광기는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해협 건너 프랑스에서는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또 다른 망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존 로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금융가가 프랑스 정부를 설득해 종이 화폐를 발행하고 루이지애나의 막대한 금광을 소유했다는 회사의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허공에서 찍어낸 돈으로 끝없는 부를 약속한 식민지 선전에 기반한 국가적 판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자 그 회사와 프랑스의 통화 시스템은 함께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의 초기 종이 화폐 실험을 파괴했고 수십 년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두 나라, 같은 해,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이는 투기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순간 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20세기로 빠르게 넘어와 보죠. 1920년대 라디오는 그 시대의 인터넷이었습니다. 주식 가격은 2배, 3배, 4배로 치솟았습니다. 은행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사람들은 그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샀습니다. 이는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고 오른 주식은 더 많은 대출을 위한 담보가 되었습니다. 번영으로 위장한 스스로를 강화하는 광기의 순환이었습니다. 1929년 시장이 붕괴했을 때 불과 3년 만에 미국 산업 생산의 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레버리지, 즉 빚이 행복감과 만났을 때 모두가 오늘의 환상을 사기 위해 내일의 부를 빌렸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겨울이 떠오르는 대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이 무너지고 수많은 기업과 가정이 파산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거품이 터졌을 때 개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죠. 결국 거품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거품은 무언가 진짜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획기적인 기술, 새로운 발견, 미지의 영역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모든 거품은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둘러싼 이야기가 너무나도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품의 해부학입니다. 첫째, 무언가 흥미롭고 새로운 것. 둘째, 대부분의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셋째, 과도한 빚, 즉 레버리지가 동원된 것. 이것은 심리학과 경제학, 그리고 약간의 연극이 뒤섞인 한 편의 쇼와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부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어떤 거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그것이 터지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품은 혁신에서 시작합니다. 탐욕을 비전처럼 보이게 만드는 불꽃이죠. 튤립은 생물학적 돌연변이었고 남의 회사는 금융공학이었습니다. 혁신은 언제나 투기의 도덕적 명분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은 유동성, 즉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낮은 금리, 신용 팽창, 그리고 21세기에는 양적 완화가 그 역할을 합니다. 현금이 넘쳐날수록 믿음은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일단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혁신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추세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자 투자자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기술주 단타 매매에 뛰어들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이 광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수익은 중요하지 않다, 방문자 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까지 나스닥 지수는 3배나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가치의 80%를 잃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인터넷은 정말로 혁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었죠. 단지 사람들이 그 주식에 지불했던 가격만큼의 가치는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 후 금융적 환상의 걸작인 주택 거품이 찾아왔습니다. 내 집 마련은 신성한 꿈이었고 위험은 분산되었다고 믿었으며 월스트리트부터 동네 이발사까지 모두가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와 놀랍도록 닮아있죠. 하지만 그 낙관론의 이면에는 주택저당증권, 신용부도 스와프 같은 누구도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채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약속 위에 또 다른 약속을 쌓아 올린 종이로 만든 고층 빌딩과도 같았습니다. 2008년 그것이 무너지자 전 세계 GDP가 4조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은행들은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집을 잃은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가장 좋아하는 속임수가 반복된 것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라. 불편한 진실은 거품은 단지 시장이 통제력을 잃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권력 구조가 통제력을 놓지 않으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마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번에는 자신들을 위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새로운 규칙을 만듭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정부는 구제금융을 퍼붓고 모두가 교훈을 얻었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운 유일한 교훈은 위험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그 뒷감당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거품,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왔습니다. 암호화폐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시스템에 대한 반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몰려들자마자 그것은 과거의 낡은 게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ICO가 IPO를 대체했고 토큰이 튤립을 대체했습니다. 존버, 다이아몬드 핸드, 가즈아 같은 새로운 구호들이 등장했지만 그 심리는 수백 년 전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 NFT라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돌멩이 그림 JPG 파일이 13억 원에 픽셀로 된 원숭이 그림이 30억 원에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술을 산 것이 아니라 환상 속 클럽의 회원권을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러그풀이 속출했고 내부자들은 현금을 챙겨 떠났습니다. 바닥 가격은 붕괴했고 거래량은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NFT 열풍은 코드로 쓰인 남의 회사 버블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교훈은 탐욕이 반복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권력은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매번의 붕괴 이후 시스템은 다음 거품을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피하기 어렵게 만들도록 진화합니다. 오늘날의 거품은 튤립이나 JPEG 파일이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 그 자체가 거품입니다. 제로금리 정책은 주식, 주택, 사모펀드, 심지어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값싼 돈을 펌프질했습니다. 2008년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는 거의 9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 유동성은 어딘가로 가야만 했고 그것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부유해졌다고 느꼈지만 그것은 제로금리와 부풀려진 가치평가에 의존하는 종이 위에 부였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공기는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거품은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낙관론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글로벌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연기금, 모든 스타트업, 모든 국채 포트폴리오가 멈추지 않는 성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무한히 복리로 성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는 사상 최고치이고 기술주 가치는 붕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AI 열풍은 이전의 모든 거품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술이 수조 달러의 환상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거품이 터지기 전에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세 가지 신호를 찾으십시오. 첫째, 가격이 이해의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를 때. 둘째, 전문가들이 당신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리고 셋째, 주변 친구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부자가 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거품은 수학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현실에 더 이상 믿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때 죽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다음 광풍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큰 거품은 비트코인도, 기술주도, 부동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품이 터지기 전에 누군가 당신에게 경고해 줄 것이라는 환상 그 자체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운율을 가지고 반복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운율을 들을 수 있다면 다음에 무엇이 올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